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고지혈증을 약을 먹지 않고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살을 빼라고 하였는데요. 비만을 해소하면 지방세포가 작아지고 인슐린의 민감성이 개선되고 간의 지방이 빠지면서 지방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는 몇 년 동안 고지혈증을 달고 살았는데 다이어트로 10kg나 감량 후 건강검진을 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고 단연간 약을 먹어왔던 골다공증 수치도 개선됐다면서 운동이 최고의 건강한 약이고 최고의 성형이라면서 제 이야기가 맞다고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식단 관리도 기를 쓰고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이어트는 비만뿐만 아니라 성인병도 없어지게 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지만 한 번 정상으로 빠진 살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요요 현상이 나지 않으려면 꾸준히 운동을 하되 굶지 않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사를 하여야 하고 저녁 6시 이후 간식과 야식을 끊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근육을 만든답시고 탄수화물, 야채, 지방식이는 안 하고 프로테인 가루만 열심히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 즉 우유나 유청 단백질에 많은 루신, 이소루신, 발린 같은 BCAA, 즉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나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근육 생성을 하고 남은 잉여의 아미노산이 엉뚱한 짓을 하는데요. 당뇨, 비만, 암세포의 성장을 자극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육류, 우유나 유제품을 삼가라는 것이 이런 잉여의 아미노산이 암세포를 증식하거나 전이할 때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이 끝나고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진 성인은 식물성 아미노산의 섭취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없이 흡수하기에 좋고 또 다양한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쌀눈에서 만들어진 쌀 단백질, 퀴노아나 호박 단백질 등이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1년간의 장기전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왕 다이어트를 할 때 정상 체중에 되도록이면 빨리 도달하고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팁이 있으면 좋겠죠. 첫째로 살이 잘 빠지려면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은 잠을 잘 자게 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과잉의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도 잘 분비되게 하는데요. 수면을 잘 유도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 멜라토닌이 결국은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따라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선택하신다면 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잘 증가시켜주는 물질이 좋겠죠. 그것은 성요한풀 세인트 존슨 워트입니다. 이 세인트 존슨 워트의 히페리신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우울증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을 잘 만들게 하여서 렙틴 호르몬에 의한 식욕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극대화하려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을 잘 태워주면서 포만감은 있게 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것을 드시면 좋겠죠. 그것은 바로 영양의 보고인 씨앗이면서 통곡물인 치아시드인데요. 이 치아시드는 옛날 아즈텍 전사들이 전쟁 나갈 때 치아시드만 먹고도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한 러닝맨 푸드입니다. 이 치아시드를 먹는 아즈텍 전사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비만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치아시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과 특히 치아시드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이 식이섬유는 단순히 배변을 잘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 부티리산 같은 짧은 지방산을 만들어 소장과 대장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어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또한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또 포만감이 잘 생기도록 해준다는 거죠. 치아씨드 기름뿐만 아니라 소화력이 약한 이에게도 흡수가 잘 되는 MCT 오일도 에너지 대사를 끌어올려서 지방 축적을 감소시켜 줍니다. 치아씨드를 통곡물로 드시면은 오래 보관하게 되어서 산화가 잘 되기 쉽고 소화가 잘 안 되어 바로 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온전히 치아씨드의 영양을 다 섭취하려면 씨앗에서 짠 기름은 이렇게 밀봉해서 산화가 안 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마치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도 요리해서 먹듯이 치아씨드를 기름을 짜고 남은 박피 분말을 이런 식으로 환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아씨드 껍질에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50%의 치아씨드 기름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메가3 지방산도 공급해주고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여 장해독뿐만 아니라 영양보조식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세 번째, 식이섬유 섭취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치아씨드 박피 분말로 된 식이섬유는 장내 토착균의 먹이로서도 중요하지만 콜레스테롤이나 중금속, 독소를 흡착하여 부패를 감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도 식이섬유의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 담즙을 잘 흡착하여 변으로 배출되게 하면 담즙이 대변으로 빠져나간 양만큼 다시 간에서 만들기 위해서 혈중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게 되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식이섬유라고 해서 모든 채소나 과일이 이렇게 흡착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물에 잘 녹으며 잘 흡착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부피가 커지면서 찐득찐득한 게를 형성하는 식물이 좋습니다. 가령 다시마 같은 해조류, 치아씨드 껍질, 귀리 추출물, 차전자피가 식이섬유 중에서 담즙을 흡착하여 내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씨드는 자신의 크기보다 12배까지 물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리 추출물의 베타글루칸은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암 환자에게 이 귀리죽을 많이 드시게 할 정도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쌈 다시마를 한 끼로 식사하면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이 다시마 안에 알긴산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성지방이 높고 고지혈증이신 분은 음식으로도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지만 유산균만 들어있는 장영양소를 섭취하기보다는 자연생물 발효한 차전자피 귀리 식이섬유인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들어있는 유산균 제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전쟁터에서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식량 보급원의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자연 발효 과정으로 숙성된 활성형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에서 당과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드실 때 주의점으로는 식이섬유를 충분한 온수와 함께 드시도록 하고요. 장애 운동이 떨어지신 분들은 가스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소량씩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만을 탈출하면서 동시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음식과 식물 영양소에 대한 저희 이야기가 오늘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